영어의 시작은 주어와 동사를 빨리 찾는 겁니다. 영어 문장을 보자마자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무엇이 어떤 상태인지 한눈에 바로 들어와야 하죠. 야구가 투수 노름이라면 영어는 주어와 동사를 빨리 찾기 노름입니다. 주어와 동사를 빨리 찾으려면 우선 주어와 동사의 형태를 알아야겠죠. 1강과 2강에서 이 내용을 다룰 겁니다. 한편 주어와 동사를 빨리 찾는데 방해가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으니 그게 바로 구와 절이죠. 3강과 4강에서 이 내용을 다룰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절이란 개념이 아주 복잡하죠. 5강부터 9강까지 절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10강은 부록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지엽적인 영문법을 다루는 게 아니라 영어의 기본적인 구조를 설명하는 겁니다. 독해를 제대로 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최소한의 영문법이죠. 수능, 공시, 편입, 토익 등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기초가 흔들릴 때마다 이 강의를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주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문장은 주어를 포함하는가? 모든 완전한 문장은 주어와 동사를 포함합니다. 여러분은 오형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형식을 공부한 이유가 뭐죠? 모든 영어 문장을 5개 형식 중 하나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형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어와 동사입니다. 이래서 영어를 주어 동사 찾기 노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죠. 명령문에서는 주어가 항상 you이기 때문에 대개 생략합니다. 예문을 볼까요? 너의 숙제를 해라. 이 예문에서 동사 do 앞에 주어 you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의 주어는 하나가 원칙이지만 등위 접속사를 이용하면 2개 이상 쓸 수 있습니다. 예문을 봅시다. 벌들이 난다. 이 문장의 주어는 bees. 주어가 한 개죠. 다음 예문을 볼까요? 벌과 나비들이 난다. 이 문장의 주어는 bees and butterflies. and를 사용해서 주어를 2개 썼네요.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로 나뉘는데 등위 접속사는 and, but, or, so, for를 말하는 겁니다. 편의상 등위 접속사 이외의 모든 접속사를 종속 접속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어는 수식어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예문을 볼까요? 왼손의 세 번째 손가락에는 특별한 정맥이 있다. 이 문장의 주어는 finger. The third는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이고 of the left hand는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 구조. 다음 예문을 봅시다. 내가 샀던 그 차는 아주 비쌌다. 이 문장의 주어는 car. That I bought은 car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입니다. 수식어란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말이란 뜻입니다. 대표적인 게 형용사와 부사죠. 소유격과 관사도 일종의 수식 형용사입니다. 명사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주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명사에 해당하는 5가지를 말해보세요. 5개가 머리에 퍼뜩 떠오르지 않는다면 주어에 대해 잘 모르는 겁니다. 명사에 해당하는 5가지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부정사, 명사절입니다. 예문을 봅시다. 그 꽃은 냄새가 향긋하다. 이 문장의 주어는 flower, 명사죠. 다음 예문을 볼까요? 그것은 나의 새 소설이다. 이 문장의 주어는 it, 대명사입니다. 다음 예문을 봅시다. 달리기는 좋은 운동이다. 이 문장의 주어는 running, 동명사죠. 다음 예문을 볼까요? 실수하는 것은 인간적이다. 이 문장의 주어는 to err, 부정사입니다. 예문을 하나 더 봅시다.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직업의 기회에 달려있다.
이 문장의 주어는 where we go. 명사절이죠. 영어에서는 it이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t은 앞에서 언급된 명사를 대신하면서 주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문을 볼까요? 결혼 반지는 완벽함을 상징한다. 그것은 또한 신성함을 나타낸다.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인 it이 가리키는 것은 앞문장의 웨딩 링이죠. 반복을 피하고 싶을 때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주어 부분이 너무 길 때 it을 주어로 하고 긴 부분을 문장 뒤로 옮깁니다. 예문을 봅시다. 당시 시계를 갖는 것이 유행이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부정사인 to have입니다. 하지만 a clock이라는 자체 목적어도 있고 in those days라는 부사구의 수식을 받는 바람에 주어 부분이 너무 길죠. 영어는 주어가 길어지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주어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이럴 때 아무런 뜻이 없는 it을 주어로 하고 긴 주어 부분을 문장 뒤로 옮깁니다. 예문을 하나 더 볼까요? 표준시가 없다는 것은 재앙이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명사절인 that there were no standard time입니다. 주어가 너무 길죠? 이럴 때 가주어 it을 이용하는 겁니다. 문장에서 형용사가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용사는 주어가 될 수 없으므로 대신 형식적인 it을 주어로 사용합니다. 예문을 봅시다. 어제 추웠다.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단어는 cold죠. 하지만 cold는 형용사이기에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때 아무 뜻이 없는 형식적인 주어 it을 사용합니다. 특정한 단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이때 사이에 그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예문을 볼까요? 데이빗이 꽃병을 깼다. 이 문장에서 데이빗을 강조하고 싶으면 it과 that 사이에 데이빗을 집어넣습니다. 이때 it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꽃병을 강조하고 싶다면 it과 that 사이에 the vase를 집어넣습니다. there가 주어 위치에 있는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때 there를 사용하죠. 이때 there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문을 봅시다. 방 안에 세 남자가 있다. 이때 are는 이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이다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존재를 나타내죠. 주의할 점은 there가 장소를 가리키는 부사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문을 볼까요? 난 거기에 있어야 해. 여기서 there는 거기에라고 해석합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로 쓰인 거죠. 이상으로 주어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퀴즈를 몇 개 낼 겁니다. 퀴즈의 내용은 영어의 기본적인 구조를 물어보는 겁니다. 문법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죠. 퀴즈 1번, 주어의 일반적인 위치는 문장의 앞이라고 대답했다면 틀렸습니다. 동사의 앞이라고 대답해야 하죠. 하지만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뒤바뀔 때가 있는데 그런 걸 도치라고 합니다. 도치는 10강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퀴즈 2번, 보호 형용사와 수식 형용사의 차이는? 보호 형용사란 문장에서 보호 역할을 하는 형용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호 형용사는 문장의 주요 성분이므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예문을 봅시다. 난 요즘 바쁘다. 여기서 busy는 보호 형용사로 이형식 동사 am의 보호로 쓰였습니다. 수식 형용사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형용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수식 형용사는 문장에서 주요 성분이 아니므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볼까요? 불편한 침묵이 저녁 식탁 위로 떨어졌다. 저녁 식사 자리가 불편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수식 형용사인 uncomfortable은 silence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퀴즈 3번, 부사의 역할과 의미는?
부사는 형용사, 동사, 다른 부사를 수식하며 주로 시간과 장소를 나타냅니다. 예문을 봅시다. 난 여기서 이틀 전에 이 드레스를 샀다. 이 문장에서 here는 장소를, 2 days ago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이며 동사인 bought를 수식합니다. 모든 부사는 수식 성분이므로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하죠. 여러분은 영어 수업 시간에 이유, 목적, 결과, 비교, 조건, 양보, 양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이렇게 해석되는 것들도 모두 부사에 해당합니다. 퀴즈 4번. 준동사란 무엇인가? 준동사란 동사에 to, ing, ed가 붙어서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바뀐 겁니다. 준동사에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습니다. 부정사는 아니부, 정할정, 말씀사, 즉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말이란 뜻입니다. 그만큼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뜻이겠죠.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이며 명사, 형용사, 부사로 사용됩니다. 동명사는 동사 원형 플러스 ing 형태로 사용되며 명사 취급합니다. 분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뉘는데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 플러스 ing 형태이고 과거 분사는 동사 원형 플러스 ed 혹은 불규칙한 형태로 사용됩니다. 분사는 형용사 취급합니다. 주의할 점은 동명사와 현재 분사의 형태가 같으므로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보고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예문을 볼까요? 정크푸드를 먹는 것은 살이 찌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여기서 eating은 주어이므로 동명사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예문을 봅시다. 자는 아기를 방해하지 마라. 여기서 sleeping은 명사인 baby를 수식하므로 현재 분사라고 판단합니다. 퀴즈 5번. 준동사의 동사적 성질이란 무엇인가?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지만 출신이 동사이므로 동사적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는 거죠. 동사적 성질이란 주로 다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예문을 볼까요? 거기서 7년간 일한 것은 날 지루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 문장에서 working은 동명사이고 명사 취급하며 주어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working의 뿌리는 work라는 동사이므로 7 years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와 there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이형식 동사의 경우 보호를 가진다. 예문을 봅시다. 난 내 여동생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다. 여기서 to be는 tried의 목적어로 쓰인 부정사입니다. 하지만 to be의 뿌리가 비동사이고 이형식 동사로 쓸 수 있으므로 nice라는 보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체적으로 쓰인 보호는 문장 분석할 때 무시합니다. 셋째, 타동사의 경우 목적어를 가진다. 예문을 볼까요? 당신을 보는 것은 항상 즐거움입니다. 여기서 to see는 주어로 쓰인 부정사죠. 하지만 to see의 뿌리가 see라는 타동사이므로 you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체적으로 쓰인 목적어는 문장 분석할 때 무시하죠. 그럼 이것으로 주어편 강의를 끝마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마이누에 올려놓은 연습 문제를 꼭 풀어보길 바랍니다. 강의를 들을 때는 이해한 것 같지만 정작 문제를 풀 때 당황하는 이유는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